네, 이제 종목 Y에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어제도 좀 파란불이 많이 켜졌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제장 특징주로 움직였을지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처럼 밝아지지 않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 가까이 밀렸죠. 종가상으로는 2,33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연속으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거래량이 쏠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개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5위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던 메타랩스 가 있고요. 그 위에는 히림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3위에는 우리기술이고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KH건설이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우크라 재건 수혜주 KH건설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주가는 24% 넘게 급등하면서 1,26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약세장이었는데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종목인데요.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는 KH건설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정상들은 독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정없는 지원 약속을 담은 공동 성명을 하기도 했죠. 기간이 얼마가 됐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 세미나를 열고 MOU를 체결하면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강정식 KH건설 대표는 유라시아 지역의 노하우가 풍부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건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해서 나갈 예정이라며 KH건설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히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가 넘는 뚜렷한 상승세가 확인됐고요. 8,870원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사우디의 첨단 신도시 프로젝트죠. 이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된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히림은 네옴시티 수주전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연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림은 카타르 설계 용역을 그 이전에도 수주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건축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상승세를 이어왔었고요. 수요일장에서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사자가 주도하는 서울의 44배 규모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옴시티의 인프라 수주 대전이 시작됐죠.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수주전에는 카타르 수주 경력이 있는 히림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전으로 인해서 건설 관련주들 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통해 주목받았던 종목들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5%가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조선주들 경기 민감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 업종 자체가 계속 수익이 안 났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다 하반기에는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박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클락슨 리서치라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제 선박 가격을 이제 조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5월달 신조선 선가 지수를 160.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160포인트를 다시 넘어섰는데요. 그때가 막 그 국내 조선사의 가장 초호황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했고요. 특히 국내에서 지금 제일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성과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말에 척당 한 1억 8,6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억 3천만 달러로 한 24% 정도 선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계속
조선사들의 그 수익 구조를 악화시켰었던 그 후판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 관련돼서 철강회사와 조선사 간의 후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아마 이번에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경우 2000년 초에 이제 톤당 60만 원이었다가 뭐 최근 들어 한 130만 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최근에 이제 철광석이나 유연탄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이런 후판 가격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선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비용은 줄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타르발 그 이제 LNG선이 대규모로 이제 본격 그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000년에 이제 한국 조선사와 백척의 그 슬롯 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6월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발주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향후에 하반기 이후에는 수익 개선 효과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좀 실적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네, 최근에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믿었던 2차 전지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좀 하락의 추세적인 시작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저께 어저께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이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미국 지역에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을 들여서 이제 신규 공장을 단독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부지도 다 샀기 때문에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착공하는 시점에 대해서 연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기 발표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 약세의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투자를 재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향후에 뭐 공장 규모나 아마 건설 시기만 아마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저께 하락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7월 27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 쪽에 뭐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출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주 내에서 뭐 일부 종목은 매도를 해서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을 다시 담는 그런 뭐 모양새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관 물량이 한 1000만 주 정도가 출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관에서 나오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일부는 더 매수를 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아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3월 달 의무 확약이 이제 끝났었던 187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이제 시장에 출회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 벽을 밑으로 30만 원대로 다시 하락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또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 아무래도 빠졌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 미국에서 이제 PC가 이제 좀 부진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일부 어저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가디언스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마 조금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난 저점인 2306포인트를 과연 더 깰 거냐 말 거냐를 아마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시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와이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